오늘도 수학학 29장이죠. 경우의 수 똑같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용이 똑같아요. 문제도 똑같고 연습 문제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대신 단어 명만 단어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부터 일단 갈 건데 이 경우의 수가 언제 처음 나오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나와요.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법이죠. 제일 마지막 단어 경우의 수인데요. 자, 이 경우의 수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합의 법칙이 있고 고배 법칙이 있어요. 자, 합의 법칙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C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게 합의 법칙이고요. 만약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이어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이어서 C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동시에 일어나거나 이때 A의 경우의 수 곱하기 B의 경우의 수 곱하기 C 해서 구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그냥 간략히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곱하세요. 그 다음에 마무리가 되는 끝난 것끼리 더하시면 돼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본 문제예요. A라는 곳에서 출발해서요. B라는 곳을 거쳐 C로 간대요. 또는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자, 이때 A에서 C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두 가지 케이스거든요.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거 또는 A에서 C로 바로 가는 거. 그럼 A에서 B로 거쳐가는 법은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 다음에 아직 C에 도착을 안 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니까 곱하기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세 가지 해서 12가지. 그 다음 A에서 C로 가는 방법 두 가지죠. 그리고 끝난 것끼리 더하자. 요게 기본적인 경우의 수의 마이너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일 때 동시에인지 또는 연속적인지 그렇다면 그거는 서로 구분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각각 구해서 마지막에 더해준다. 이렇게까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시겠어요. 자, 근데 얘 가지고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예를 들어서 연필이 6개 있고요. 6종류 있고 필통이 5종류 있고 지우개가 2종류 있대요. 연필과 필통과 지우개를 한 개씩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연필은 6종류니까 6개 중에 하나죠. 끝난 게 아니니까 곱하고 필통은 5개 곱하고 지우개 2개 해가지고 60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가 중학교 수준이에요. 근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우리 고등학교 수준은 이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뭐가 있냐면 그냥 경우의 수가 아니고 6건이라는 게 문제예요. 주로 적어도 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주사위를 한 개 던졌대요. 그때 쉽죠? 3배수 3하고 6이니까 4개 이렇게 구하는데 근데 만약에 주사위를 2개 던졌대요. 그때 적어도 3의 배수가 한 번은 나오는 경우.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가 뭐냐면요. 3의 배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번이면은 요 두 가지 경우를 각각 구해서 더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 경우도 구해야 되고 요 경우도 구해야 되고 또는
이 한 번인 경우는 아씨 순간 기쁨에 가득 찼는데 혹시나 온 줄 알고. 아 저도요. 여기 둘 다 안 나오는 경우, 얘 나오고 얘 안 나오는 경우, 안 나오고 나오는 경우, 나오는 경우, 나오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거든요. 그럼 결국 얘 세로 하면 얘 세고, 얘 세고, 얘 세서 더하고 해서 답을 내주셔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되냐? 그냥 전체 경우를 구한 다음에요. 얘를 뺐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걸 6건일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사건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자. 이게 6건의 개념이에요. 그럼 반대는 3인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죠. 그럼 전체는 얘 6가지 아직 안 끝났죠? 얘 6가지 36가지겠죠. 그 다음에 둘 다 안 나오는 경우 3인 배수가 아니니까 4개, 4개. 그래서 2개를 빼주시면은 25가지. 이렇게 나오는 게 뭐고요? 자, 얘를 확인해 봅시다. A가 3의 배수 나오고 B가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경우 2가지, 4가지, 8가지죠. 3의 배수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3의 배수 나오고 4가지, 2가지, 8가지죠. 근데 둘 다 나오는 경우 4가지 하면은 20가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로 구할 수도 있지만 이거의 케이스가 많으니 적은 케이스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자라는 사건이 6건이에요. 그래서 이 6건은 문제 봤을 때 적어두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케이스를 보신 다음에 6건이 케이스가 더 적은지 아니면 분석건이 케이스가 더 적은지 보시고 쓰셔야지. 함정법 치는 선생님들은 이 적어두라고 써놓고선 요 6건의 케이스를 더 많은 경우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체 사건을 보시고 얘가 해당되는 게 6건이 더 적은지 얘가 더 적은지 보고 판단하셔서 그쪽으로 가주시면 돼요. 무조건 적어도 나온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수에서 이제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을 조금 보면 첫 번째 약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약수의 개수입니다. 약수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 자, A라는 숫자가요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이라고 소인수 분해가 된대요. 당연히 A와 B는 소수고요. 자,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죠? 지수에다 얼마씩 더해서? 1씩. 그렇지. 자, 1씩 더하는 이유는 결국 A가 m개 있는 거거든요. B가 n개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곱할 애들을 골라가지고 선택할 건데 1씩 더하는 이유는 여기서 선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가 하나가 추가된다 그래서 1씩 더하는 거고. 두 번째, 약수의 총합입니다. 자, 얘는 자주 나와요. 어떻게 구했죠? A 플러스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쭈쭈쭈쭈쭈 A의 m승 곱하기 1 플러스 B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쭈쭈쭈쭈 B의 n승 이렇게 구했어요. 자, 얘가 왜 이렇게 나오냐? B 제곱 B의 n승. 오! 왜요? 왔다. 안 올 줄 알았어. 순속이 뭐야? 7층에 버리고 왔어요. 대박이다. 왔다. 쩐다. 와야죠. 아씨. 왔다. 너 다리는 저 몸은? 너 설마 이렇게 떨어졌냐? 근데 딱 그렇게 떨어요. 양쪽 다? 근데 왼쪽이 되게 괜찮아. 나도 그 중학교 때 똑같이 그랬어. 신기하다. 오, 대박 사건. 대박.
자, 이따 김나연 놀려야지. 자, 얘가 왜 그렇게 됐냐면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쭉쭉쭉쭉 비례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얘네들이 각각이 다 약수잖아요. 그게 뭐다? 얘네 전개식의 모든 항들이다 해서 이렇게 구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약수의 총 곱이에요. 우리 이해방문제를 배우셨잖아. 뭐였죠? 뭐더라? 우와! 어서 오세요. 어떻게 시험 맞춰서 오셨네요. 약수의 총 곱. A 2분의 결론만 일단 먼저 봅시다. 결론은 A의 몇 승이었지? 2분의 플러스 1 n 플러스 1, n n 플러스 플러스 1 요거였죠. 자, 얘가 왜 그렇게 되냐 보시면 A의 약수를 나열을 해봅시다. 1, A, A, 2 쭉 나열했을 때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이 있겠죠. 그러면 앞뒤를 이렇게 곱해보면은 계속 뭐가 나와요? A가 나오죠. 우와. 그리고 그 A가 몇 번 나와요? 약수 총 개수의 절반만 나와서 약수의 총 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수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다의 의미 뭘까요? 요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조건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제곱수 그치. A가 어떤 수의 제곱수라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약수의 개수가 홀수라는 의미는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이 홀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얘도 홀수여야 되고 얘도 홀수여야 돼요. 근데 1 더했을 때 홀수가 되려면 n도 짝수, n도 짝수예요. 그 뜻은 뭐다? 둘 다 2의 배수라는 얘기므로 제곱수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얘는 문제 풀 때 조건으로 나옵니다. 구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 중학교 거부터 먼저 할게요.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네. 얼마였죠? 2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그치. 요거였죠. 그 다음에 또 할게. N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그치. 요거였죠. 이 정도도 가끔씩 나옵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세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고등학교에서 조금 자주 나오는 거예요. 뭐냐? 금액 지불하는 건 뭐예요? 자, 얘는 구분하셔야 돼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냐, 지불하는 금액의 수냐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500원짜리 3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 4개. 그 다음에 50원짜리 3개. 이렇게 있어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서부터 갈게요. 자,
자, 그럼 500원짜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죠? 안 내거나, 한 개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개 내거나. 총 몇 가지예요? 내가 네 가지지. 100원짜리도 안 내거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안 내거나 하나, 둘, 셋, 네 가지. 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내면 지불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빼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좀 달라요. 뭐냐면 자, 100원짜리가 4개가 있어요. 얘네 4개 가지고 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환불이 안 돼요. 50원짜리 3개예요. 10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얘네를 50원짜리로 바꿔줍니다. 그럼 100원짜리가 4개면 50원짜리가 몇 개가 되죠? 8개. 합치면 11개가 되죠.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4 곱하기 12 빼기 1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단위수의 화폐로 바로 윗 단위수의 화폐로 바꿀 수 있으면은 환전하고 바꿀 수가 없다면 환전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100원짜리 한 개 되는 거나 50원짜리 2개 되는 거나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전할 수 있으면 환전해 주는 거예요. 요거까지도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요 경우의 수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문제는 얘입니다. 색칠하기요. 앞으로 얘가 여러분들 조금 많이 괴롭힐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쉬운 것부터. 자, 5개의 영역이 있어요. 5가지 색깔이 있고요. 전부 써도 되고 전부 안 써도 돼요. 대신에 이웃한 영역은 같은 색으로 색칠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색칠하기의 가장 큰 포인트 첫 번째, 만나는 면의 개수가 많은 것부터 결정하는 거예요. 자, 얘 몇 개의 면이랑 만나요? 한 개. 얘는요? 두 개, 한 개죠. 그럼 얘네부터 결정하면 되겠네. 자,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수 몇 가지예요? 가운데 5가지. 얘는요? 4가지. 얘는요? 4가지. 얘는요? 그쵸, 4가지. 얘도요? 4가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구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가끔씩 이런 애들 있거든요. 쌤 여기 5개 칠하고요. 얘랑 같은 색을 칠할 때랑 얘랑 다른 색으로 칠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색으로 칠할 때랑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얘가 선택되는 색이 다르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의미가 없다는 게 한번 보여줄게요. 보자. 이게 5가지 같은 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그럼 얘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없죠. 같은 색이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그 다음에 얘도 같은 색 4가지 하면은 해서 80가지. 그 다음에 다른 색이라고 치면 5가지, 4가지, 3가지, 4가지, 1가지. 5가지, 4가지, 1가지, 4가지, 3가지. 5가지, 4가지, 4가지, 3가지, 3가지. 이렇게 가지고 구하는데 결국 이거 더하면요 얘랑 같아요. 그러면 포인트 두 번째가 뭐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 기준을 좀 정해줄게요. 케이스를 나눠야 하는 경우. 자, 만나는 면의 개수를 봤을 때 모든 면이 동일하거나 또는 한 개만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케이스를 나눠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모두 써도 되고 모두 다 안 써도 된대요. 이때 이웃하는 면이 같은 색이 아니에요. 대신에 얘를 A, B, C, D라고 할 때 A와 C, B와 D는 이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인데요. 자, 얘 만나는 면의 개수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예요. 전부 다 같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A와 C가 같은 색일 때 B와 D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랑 A와 C가 다른 색일 때 B와 D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주셔야 돼요. A와 C가 같은 색, A와 C가 다른 색일 때요. 만약에 이걸 케이스 분류를 안 하고 결정을 해볼게요. 자, 맞는 면의 수 다 똑같으니 아무것부터 먼저 선택하면 돼요. 자, A부터 할게요.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만약에 케이스 분류 안 했다 칩시다. 몇 가지예요? 네 가지니까 네 가지죠. B는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세 가지. C도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세 가지. D는 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보여요. 얘네가 같을 때와 다를 때를 구별을 해야 되는구나를 여기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깨닫기에는 조금 늦어요. 그래서 미리 모든 면의 개수가 동일한지 한 개만 다른지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자, 그럼 A와 C가 같을 때를 보면 순서를 어떻게 결정하냐? A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 C 결정하고 그다음 B 결정하고 D 결정하면 돼요. 뭐 얘네 좀 바뀌어도 돼요. 자, A가 선택할 수 경우의 수 4가지. C는 얘랑 같은 색이니까 선택할 필요가 없죠. B는 요 두 가지 색이 같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 3가지 이렇게 돼요. 다른 경우는 4가지 곱하기 C는 얘랑 달라야 되니까 3가지. B는 얘네 둘과 달라야 되니까 2가지. D도 얘네 둘과 달라야 되니까 2가지. 해서 여기서 36, 여기서 48, 도합 84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업그레이드해서 내신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내냐? 그지 같은 문제 두 가지만 보여주고 좀 그냥 설명 마무리할게요. 국자 요거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A, B, C, D 라는 면이 있고요. 자, 각 영역을 색칠해서 인접한 부분을 구분한대. 즉 이웃하면 같은 색은 안 돼요. 구분 지어야 되니까. 자, 칠할 수 있는 색의 종류는 3가지 이하래요. 자, 제한 조건이 걸렸죠. 색의 개수가 3가지일 수도 있고 2가지일 수도 있어요.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 영역에 색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인데요. 3가지 이하기 때문에 얘네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3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어차피 요거랑 똑같아요. 전부 칠해도 되고 전부 안 칠해도 되고 요거랑 같습니다. 그냥 3가지 이하라니까 색깔이 한 3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만나는 면의 개수를 봅시다. A는 몇 개예요? 2개. B도 2개. 2개, 얘 4개. 2개, 2개, 2개죠. 유경우예요.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데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시면 되냐면 B와 C가 같은 색일 때와 B와 C가 다른 색일 때로 얘가 구분되고요. E와 F가 같을 때와 E와 F가 다를 때를 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이거랑 6대 한번 얘는 같은데 얘는 다른 경우 이 경우 총 4가지로 케이스를 나누신 다음에 각각 구해서 싸그리 마지막에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칠 문제 나왔을 때 요거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가끔씩 색깔 개수로 장난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면이 5개인데요. 색깔을 7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색깔의 개수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두 가지라는 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 마지막 이건 뒤에서 할 건데 길찾기가 있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수. 얘는 원래 뒤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배울 건데요. 중학교 때도 나왔던 문제라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를 접하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자, 시작해 볼까 하더니 하나, 둘, 셋 해서 이 문제가 까매져가지고 그림이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배울 건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어떻게 계산으로 풀 건지를 배울 건데요. 얘보다요 훨씬 더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로 가는 방법, 요거랑 요거 더하면 되고 2. 여기 가는 방법 3 더하면 4 더하면 5 더하면 3 더하면 6 더하면 10 더하면 15 더하면 4 더하면 10 더하면 20 더하면 35 더하면 5 더하면 15 더하면 35 해서 더하면 70에서 70까지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요걸로 찾는 게 실수가 없습니다. 더하기 실수만 하면. 그래서 요것도 알려줄 건데 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문제를 풀 때 여기에 홍수가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홍수가 나거나 공사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얘 같은 경우는 여기로 나눠가지고 케이스 구하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는 게 제일 빨라요. 이건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몇 시냐? 1시네. 자, 지금 기본 문제랑 유세만 먼저 푸시고요. 그거 다 푸신 분은 검사 받으시고, 그거 다 풀고 프린터 풀고 연습 문제까지 풀면 오늘 하실 일은 끝납니다. 네, 조금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조금이야. 거짓말. 연습 문제 빼고. 이벤트 필요하신 분? 걔왜 키가 없어? 너 오기 싫어한데 왔지 지금? 그지? 태경 언니가 와서 좋다. 상황이 너 4시에 가? 갈 거예요. 갔다 다시. 무슨 의지를 보여주시네. 여기서 자습 안 할 거예요. 네, 저도 가고 싶어요. 아 그래 보여요. 수학 숙제를 아직 안 했거든요. 자습하면 참 되겠네. 나 집 가서 밥 먹으면 수학 숙제가 복습 아니었어? 아니 저는 그것도 있잖아요. 아이 그래 그렇지. 해결해요. 선생님 얘 그거 안 줘요 주간? 줘야지. 주간 놓고 왔다. 집 갔다 와. 괜찮아. 다시 뽑아준다. 주고 오면 다시 있어요. 풀어야 집에 돼. 있어요. 선생님 아니면은 집 갔다 와요. 아, 집 진짜 갔다 올 시간이 주고 갔다 없는데. 오는데요. 어? 가봐? 잠파요. 상관없어. 아니. 설마 더 새벽학이라도 하겠니? 우와. 나 진짜 수고. 태영아 그거